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신부가 될 준비를 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에게 결혼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며 부러워했어요. 남자친구도 없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제 직업이 안정적이었고 부모님도 연금을 받으셔서 걱정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돈 이야기가 줄을 이뤘고 그때까지는 평범한 단계라 여겼죠. 게다가 저와 신랑은 회사에서 만나 서로의 월급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영입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저를 쭉 보시더니 그래 반갑다. 만난 지 1년이나 됐으면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불렀다. 우리 아들에게 들어보니 두 분 다 교사셨다고. 네, 두 분 다 지금 퇴직하셨고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두 분이 연금을 받으니 저희에게 부담이 없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 테니 걱정 말렴. 조만간 상견례 날 잡아서 한번 뵙자꾸나. 시어머니는 부모님 두 분 다 교사셨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는 걸 매우 좋아하셨어요. 평생 친정집에 돈 가져다 줄 필요 없겠구나 하며 친정집 식구들이 배운 사람들이라 얘기를 잘 아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저희 언니네 부부도 교사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배운 집안이라며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결혼도 집안을 보고 시켜야 한다면서요. 한 달 후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든 날짜와 장소는 시어머니가 정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신혼집으로 손색이 없어요. 21평짜리 아파트고 아들이랑 며느리 회사랑 20분 거리라서 가깝기도 하고요. 애들이 거기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돈어른이 집을 지으신다고 하니 저희도 좋지요. 애들 둘이 벌어서 평수는 넓혀가면 되니까요. 저희는 아이들 출퇴근하기 쉽도록 중형차 한 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사돈어른이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니 너무 좋네요. 그럼 결혼을 이렇게 진행시키도록 합시다. 요즘은 예단 예물 이런 거 안 하는 추세라 하던데 저희도 그런 거는 다 간소화시킵시다. 그럼요. 저희도 이바지 음식이나 이런 거 안 하면 너무 편하죠. 사돈어른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가 집을 마련해 주니까 애들은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 미리 사놨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하는 내내 집을 사놓으신 걸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자기 덕분에 애들이 쉽게 시작해서 얼마나 좋냐며 자랑하듯 말씀하셨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끝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놓으셨고 거기서 저희 부부가 살길 원하셨어요. 회사와 가깝고 4층이라 고층을 선호하지 않는 저에게도 마음에 들었죠. 저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무리한 대출을 해서 집을 사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아들 이름으로 해주겠다며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명예 이전을 해주신다고 하셨기에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주신다는 말에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언제 집을 찾아오셨대? 그 집 지금 비워져 있는 거야? 나 한번 구경 가봐도 될까? 지금은 안 돼. 다음 달에 이사 나간다고 하더라. 엄마가 전세 계약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결혼도 올해 안에 했으면 하신 거였어. 그래, 알았어.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구나. 당신 여기 취직하기도 전부터 집을 사놓으신 거야. 덕분에 우리 집 알아보러 다니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하겠다. 그렇지.
집 알아보는 것도 솔직히 너무 지치더라. 우선 여기서 신혼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도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우리 둘이서 모으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신랑도 그렇게 말해서 전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사주신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양도 이전 비용이 들겠지만 그건 저희가 부담하려고 했죠. 시어머니 말씀만 들어보면 시댁에서 신혼집을 사준 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는 8년 정도 됐지만 내부가 깨끗해서 도배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때 보일러도 바꿔주고 해서 도배만 새로 하면 새 집처럼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도배만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계약하렴. 화장실이나 부엌은 굳이 돈 많이 들여서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신혼 2년 살고 아이가 생기기 전에 돈 모아서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야죠. 이번에는 도배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너희 둘 다 좋은 회사 다니니까 금방 돈 모을 수 있을 거다. 다 내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시작하니 안 그래? 나한테 잘해야 된다. 알겠지? 네 어머니,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될게요.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신혼집에 대해 생색을 내셨지만 그래도 집이 생기는 거라 무조건 어머니 말씀을 따랐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었고 이 집을 기점으로 둘이서 열심히 모으면 대단지 아파트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아파트는 한 동짜리였지만 근처에 마트도 병원도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무엇보다 회사까지 가는 버스도 여러 대 있어서 좋았고요. 시세를 알아보니 5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도 시어머니가 집을 주셨다고 하자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제 친언니조차 너무 부럽다고 했어요. 너무 좋겠다. 부부가 같이 벌어도 사실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대출 이자 내는 걸로 한 달 월급이 다 나가니깐 대출 없이 시작하면 돈 모으기 쉬울 거야. 시댁에서 집 사주셨으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요즘 시댁에서 집 사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다들 자기 노후 자금으로 들고 있지. 그러게 언니, 내가 잘해야지.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 만큼 나도 며느리 역할 잘해야지. 너무 부럽다. 나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힘들더라고.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돈 때문인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집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이 해결되다 보니 결혼 준비도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집 살 때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어머니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집을 주신다는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최소 2억 이상 대출을 내서 집을 사서 매달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기가 가전이랑 가구는 해올 거지? 엄마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예단 예물 같은 건 하지 않기로 상견례 때 말했으니 나는 자기랑 커플링만 맞추면 되겠지. 대신 신혼여행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응, 안 그래도 TV랑 냉장고는 언니가 사준다고 했고 나머지는 렌탈할까 생각 중이야. 식기세척기랑 세탁기, 건조기는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 혼수 가구는 사려고 내가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 그리고 다음 주에 엄마가 차 보러 갔다 오라고 하셨어. 오빠랑 같이 시승해보고 차종이랑 색상이랑 옵션 같은 거 정하라고 하셨어. 신랑은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셨으니까 가전 가구는 해오라고 했고 친정집에서는 우리 부부가 편하게 타고 다닐 중형 세단을 사주시기로 했습니다. 신랑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우는데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식당을 예약하고 스튜디오 촬영 날까지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 저한테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 미연아. 내가 친구들한테 들으니까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 명품 백 하나 안 받았냐고 친구들이 다들 욕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욕먹는 건 싫은데 아무리 내가 예단 줄이자 했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할 가방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네, 명품 백이요? 어떤 브랜드를 원하세요? 제가 오빠랑 상의해보고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신혼집까지 해결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는 검은색은 많으니까 브라운 톤으로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다음 달 동창회 때 들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하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예단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먼저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 한 장을 주시며 필요한 거 사라고 하셨죠. 이거 내가 어디서 받은 건데. 나는 백화점 잘 안 가니까 너 결혼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렴. 여자들은 살 게 많으니까 사는데 보태서 사용하길 바래.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셨을 때 저는 100만원 정도는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결혼 준비나 신혼여행에 필요한 걸 사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받았죠. 그런데 10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 들어있는 걸 보고는 좀 놀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백화점 상품권이라 해서 저는 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를 기대하며 봉투를 열었거든요. 물론 1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혼수를 준비하는 와중에 주실 금액은 아니잖아요. 백화점에서 티 한 장 사면 10만원인데 저에게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걸 사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신혼집을 해주셨으니 참아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해줬다는 핑계로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아들이 첫 결혼이라서 입을 옷도 없네. 한복은 너희 어머니랑 같이 세트로 맞추기로 했는데 시 끝나고 입을 옷이 한 벌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입고 다니는 평상복을 입을 수 없잖니?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아들이나 너희 시아버지는 뭐가 예쁜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 너랑 같이 갔으면 좋겠구나. 어울리는 옷 사고 나면 거기에 맞춰 신발도 하나 사야겠어. 그래야 내가 사줄 가방에 어울리는 옷으로 사야지. 신발에 옷에 가방까지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렸죠. 젊은 제가 봐야 잘 고를 수 있다고 하시며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같은 여자랑 쇼핑 오니까 좋네. 아들이나 남편은 잘 볼 줄 모르잖니. 그리고 며느리가 사주는 건데 사주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안 그래? 그날 3시간 동안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며 옷을 사드리고 사드린 옷에 어울리는 구두까지 사드리니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니트, 치마, 재킷까지 고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매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보석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한복에 어울리는 귀걸이가 없다는 거였죠. 사실 한복집에서 빌려주는 것도 있어서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진주 세트를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한복 어떤 걸로 맞추셨니? 여기 귀걸이랑 다 빌리신 거야? 저희 엄마는 이 스타일로 하셨고요. 귀걸이는 엄마가 진주 귀걸이가 있으셔서 그걸로 착용하신대요. 나는 한평생 귀걸이 이런 거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이 되도록 진주 귀걸이 세트 하나도 없네. 나는 우리 며느리가 하나 사주면 좋겠어. 그럼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을 텐데
결혼식 날 입을 한복을 세트로 대여하기로 해서 한복집에 모시고 갔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주 세트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진주 세트가 있어서 안 빌리는데 본인만 가짜 진주 귀걸이를 하면 볼품이 없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평소 귀걸이를 착용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날 하루를 위해서 귀걸이까지 사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도 진짜 진주 귀걸이를 하는데 하면서 자꾸 사달라고 이야기하시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시어머니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결혼 반지 한 곳에서 진주 귀걸이 목걸이 세트 알아봐봐. 왜? 자기 진주 세트 필요해? 진주는 아직 자기 나이 때 하지 않잖아. 어머니가 결혼식 날 쓸 귀걸이가 필요하시대. 우리 엄마는 진주 귀걸이가 있어서 대여 안 하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진주 세트 없다면서 사달라고 하시더라. 엄마가 평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사돈 어른이 있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그러신가 보지. 진주는 뭐 다이아보다 비싸진 않잖아. 하나 해드려.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드렸는데 시어머니만 해드려야 돼. 그리고 평소에 한 번도 귀걸이 착용하시지 않잖아. 비싼 돈 주고 사서 그대로 보석함에 있을 거면 하루 그냥 대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 그냥 하나 해드려. 장모님은 내가 반지 하나 해드릴게. 그럼 됐지? 우리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엄마가 집 해주셔서 솔직히 편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기분 좋게 양가 어머님한테 선물한다고 하자. 신랑의 중재로 진주 목걸이 귀걸이 세트 사건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신랑이 반지를 사드리니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물건을 받으셨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알이 작긴 하구나. 목걸이는 순금도 아니고 18K네. 우선 네가 사온 거니까 잘 받을게. 진주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다. 그 디자인이 가장 많이 팔리는 사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결혼하는 저도 진주는커녕 결혼 반지 하나만 했는데 진주가 작다고 타박하시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자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나가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자주 부르셨어요. 연아, 너희 회사 근처 한정식집에 우리 동창들이 다 모였는데 다들 내 얼굴이 보고 싶다는데 잠시만 내려오면 안 되겠어. 네. 저희 회사 앞이요. 제가 올해는 못 있고요. 10분 정도 인사할 시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인사하고 살짝 분위기 좀 내주고 하면 좋겠어. CM이 기 살려준다 생각하고 함부로 와라. 시어머니 친구분들 자리에 초대하시면서 제가 좋은 대학 나온 거 그리고 신랑이랑 같은 회사 다닌 걸 강조하시듯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계산하길 바라셨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말씀하신 어머님 기 살려주는 게 계산하라는 말씀이신 거였어요. 어머니의 며느리 자랑 겸 계산하기 패턴이 총 4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 근처에서 한정식 집에 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전화와서 인사를 시키고 밥값을 계산하도록 했어요. 그 돈만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신랑이 자리를 비웠을 때 해외 출장 가거나 지방 출장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겼고요. 신랑에게 한 번은 이런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회사 앞 식당이라고 오라고 하셔서 지인분들이나 이모분들한테 인사시키는 거나 너무 부담스러워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자리는 안 만들면 안 돼. 그리고 계산도 늘 내가 해야 되고 여태까지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자리에 혼자 나가고 싶지 않아. 진짜 시어머니 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 엄마가 자기가 너무 예뻐서 자랑하고 싶은가 보지.
엄마가 딸이 없어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가 봐.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내줄게. 당신이 예뻐서 그런 거니까 우리 엄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한 번만 참아줘. 신랑의 말에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께 말씀드린다고 하니 더 이상 혼자서 이런 자리에 불려나갈 일은 없겠지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이것 외에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많은 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 없이 부부의 집이 생긴다고 하니 참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상견례 후부터 2주에 한 번씩은 식사하자고 저랑 신랑을 부르셨어요. 앞으로 가족이 될 건데 빨리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핑계셨죠. 시댁에 갈 때마다 시고모님이 계셨어요. 어머니랑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랑은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50대인 고모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궁금해서 신랑에게 물어보니 시고모가 이혼하고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시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12살 어린 신우가 안쓰러워서 잠시만 오빠 집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되었다고 신랑이 말하면서 고모가 오고 나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식사를 할 때도 차를 마실 때도 늘 집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 고모는 결혼하면서 집 준다 했을 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생각했죠. 저도 어디 가서 나쁜 조건의 며느리가 아닌데 왜 시어머니가 집 준다는 말을 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중형세단을 사주신다고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갈 거다 하니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보통은 친정에서 3,500만 원짜리 차를 사준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나요? 하지만 시고모 표정은 바보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표정, 그리고 안쓰러움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던 지난번과 달랐어요. 이번에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라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시고모님이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차로 계약하려고요. 오빠랑 시승이 보고 왔고요. 차량은 보통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차 받고 나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니 그래 그러셨구나. 차는 너희 둘이서 타고 다닐 거니까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하렴. 차 나오면 가을일 테니 다음 달에 동창회 있으니까 내가 사준 옷이랑 가방이랑 신발이랑 입고 가면 되겠네. 근데 어머니 가방은 어떤 걸로 원하세요?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면세점에서 사드리려고요. 내가 옷 사준 거에 맞춰서 남들에게 안 부끄러울 수준으로 사주면 되지.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사줬다고 말해야 되는데 고작 100만 원짜리 사줬다고 하면 창피하지. 내가 집도 주고 우리 아들 번듯한 대학 나온 거 다들 아는데 네. 어머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살 집 해주셔서 얼마나 고민이 줄었는지 몰라요.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다들 집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시어머니 없다. 그러니 나한테 잘해야 돼. 너희 아버지는 부동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내가 다 갭 투자해서 산 거야. 시어머니는 재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집도 저희에게 주는 집도 다 시어머니가 투자해서 사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늘 집을 주시는 것과 아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신 걸 강조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에서 아들 명문대 나오게 했다는 게 어머니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신랑이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저 또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부부는 같은 기업을 다니는데 어머니는 신랑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꾸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속상하긴 했지만 참았죠. 저희 말을 듣고 있던 시고모님은 좋겠네.
언니는 명품백도 받게 생겼네. 아무것도 모르는 애만 불쌍하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니 순 헛똑똑인가 봐. 정말 애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뭐예요?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방에 들어가세요. 괜히 애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너희도 고모가 하는 말 신경 쓸 필요 없다. 시어머니랑 고모 사이의 대화를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고모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고모님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댁 오기 전에 들러서 인사를 하러 들렀습니다. 저는 고모님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2번 정도 더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고모님이랑 말이 더 잘 통할 거라 생각했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했어요. 몇 번이나 찾아갔더니 고모님은 저에게 마음을 여셨는지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혼집은 가봤어? 지금 그거 받는다고 저렇게들 난리인 것 같은데 가서 다 살펴보고 그러는 거 맞는 거지? 왜요? 고모님 신혼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머님이 도배만 새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에휴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렇지 괜히 내가 플란만 만들까봐 생각할수록 짜증만 나. 저는 고모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지 알고 싶어서 더 깊이 물어봤어요. 시고모님은 특히 제가 시어머니한테 뭐 사드린다고 할 때 표정이 제일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고모님 앞에서 시어머니 선물 이야기를 더 자주 했습니다. 진짜 그럴 때마다 너무 티가 나게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뭔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 무슨 가방 하나가 800만 원이나 하니 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거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 남대문 가서 비슷한 거 사줘도 모르는 사람이야. 한평생 명품 가방 한 번 안 사봤는데 무슨 며느리한테 이런 걸 사달라고 한데 그래도 집도 저희 주시는데 명품백 하나는 제가 사드려야죠. 한 달 월급 이상을 그대로 가방에 투자해야 되긴 하지만 어머니가 이 정도 급은 돼야 만족하실 것 같아서요. 저한테 어머니가 알아서 좀 폼나는 걸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어느 정도 선까지 사야 될지 몰라서요. 시아버지 거는 사지 말고 어머니 거만 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고모님은 화를 주체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모님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댁을 잘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시고모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비싼 가방을 이야기하며 고모님 앞에서 말씀드렸죠. 고모님 이 가방도 저희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까요? 가격은 700만 원 정도인데 아니면 이번에 나온 신상 900만 원짜리 어떠세요? 제가 봐도 너무 예쁜데 이 정도면 신혼집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은 되겠죠. 아니 너는 너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너 그 집 등기부 등본 다 알아본 거야. 그 집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사주는 거 아니야? 새언니도 진짜 적당히 받아먹어야지. 양심도 없어. 정말 내 시어머니가 저희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모님한테는 그 집 신랑 이름으로 안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님 어머님 이름으로 들고 가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래서 너보고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집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어. 시부모님이 알려주시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주신다고 한 집은 5억 중에 4억이 대출이었어요. 더 웃긴 건 어머니가 살 때는 6억이었는데 지금은 집값이 내려가서 4억이나 하는 집인 거죠. 어머니는 오를 거라고 믿고 샀는데 팔면 이리저리 손해가 되니까 아들에게 이 집을 물려준다는 식으로 말한 겁니다.
결국은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도 딸이 하나 있어. 근데 새언니 하는 짓을 보면 내 딸도 나중에 저렇게 당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다. 진짜 너는 멀쩡하게 생긴 애가 아파트 준다는 소리에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퍼다가 주니?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고모님, 저는 그저 어머님이 집을 사준다는 말로 이것저것 요구하셔서 이 집에 대출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절대 내가 말해줬다고 하면 안 된다. 난 그저 새언니가 너한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옷 한 벌 받아온 걸로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아무튼 내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줘. 저는 고모 집에 나와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신랑도 이 일에 동참했는지 궁금했어요. 신랑 그 집 말이야 대출이 있거나 한 건 아니지. 근데 어머님은 언제 우리 이름으로 해주신대? 나 집 명의로 대출 좀 받아서 인테리어 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 도배만 한다 하지 않았어? 도배만 하면 얼마 안 하는데 뭐 내가 낼게. 집 명의는 우리 시골이고 혼인신고서 작성하면 주신대. 아니야, 나는 대출 받아서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등기부 등본이랑 한번 떼와. 그리고 다시 얘기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신랑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날 신랑이 퇴근 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저를 만나자마자 신랑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집 주신다고 해서 나도 그런 줄만 알았어. 이렇게 다 빚으로 사시는 줄 몰랐어. 엄마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집이 빚이 많지만 다른 곳에서 집값이 오르면 분명히 우리 주실 거야. 자기야, 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사기치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도 누가 6억짜리 집에 4억 대출받아서 샀고 그걸 주신다는 거잖아. 그거 지금 그 아파트 4억이면 사던데 어머니가 6억에 구입하셔서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처럼 들고 계신 집이라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것 때문에 지금 아빠랑도 싸우고 난리야. 다들 사지 말라고 했는데 오를 거라고 구매하셔서. 근데 진짜 곧 오를 거니깐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결혼하면 안 돼. 당신 정말 이기적이구나. 왜 집 사주신다고 내 앞에서 백화점 가서 옷 사달라 하고 이번에는 100만 원대 가방은 부끄러우니까 알아서 좋은 걸로 사오라고 하고. 당신은 다 알면서도 여태까지 침묵한 거잖아. 아니, 엄마가 하나 있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었고, 엄마가 혼인신고서 작성하고 이 집 나한테 넘겨줄 때는 대출 없이 준다고 했어. 다른 곳에서 대출 받아서 주신다고 했으니깐 그런 줄 알았지. 당신이 제일 나빠. 모든 걸 알면서도 지금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드는 당신을 내가 뭘 믿고 결혼하니? 당신이랑 나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신랑은 시어머니 편만 들면서 자기 엄마가 줄 거라고 믿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경기 아시죠? 시어머니는 최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몇 년간은 물려있을 건데 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시고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일 시키려고 하는 게 화가 났습니다. 상견례 때도 집을 지으신다는 이유로 저희 집 기죽이려고 생색을 엄청 내셨어요. 신랑도 이 모든 걸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사실이 나를 기만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잡혀 사는 내 모습이 사이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는 걸 보고 바로 정이 떨어져서 헤어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했고요. 두 분 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며 사람이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을 사주는데 대출이 낸 집을 사주는 건 사주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아들을 위해 사놓은 집이라고 온갖 생색 내더니 결국은 집값 떨어져서 못 팔아서 그 집을 주는 거였다니. 그래놓고 나한테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그러니깐 혼수 예단 필요 없다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 사라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한 장 주면서 자기는 진주임을 해달라고 하고 이거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버릴 거야.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건지 신랑도 저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짓말로 절 기만하려고 한 게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결혼하면서 신랑에게 집을 사와라 말한 적도 없었고 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던 거죠. 신랑은 일주일 내내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 말이죠. 당신이 나라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자고 말 안 했으면 당신이랑 어머니는 계속 나를 속였을 거잖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드렸어. 당신은 그걸 보고만 있었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아예 안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 오르면 주신다고 했으니깐 정말 이런 이유로 나랑 파혼할 거야. 한 번만 넘어가 주라. 다시는 당신 속이지 않을게. 아니 당신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당신 어머니도 안 보고 싶고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쓴 돈 다 뱉어내. 나 아니면 고소할 거야. 그렇게 알아. 100원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계산해서 당신한테 청구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저는 신랑에게 여태까지 쓴 돈 다 뱉어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회사 앞에 찾아오셨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10번 넘게 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너 잠시 나와봐라. 파혼하겠다고 내가 돈 주면 갚으면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결혼을 못하겠다 하는 거야. 내가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난리를 피워야겠어. 어디 시어미가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과 말투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이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저에게 화를 내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들을 보니 정말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모든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까지 출력했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니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접수한 신랑과 시어머니한테 보여주기 위해 뽑았습니다. 이런 법적 증거 자료가 있어야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모든 서류를 챙겨 종이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집 사주신 걸로 저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생색내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은 일부러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 집값이 내려서 팔지 못해서 저희 주신 거였고 집값이 전부 다 빚이던데 그걸 주면서 저보고 가방에 옷을 사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집값이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니? 내가 너무 고점에 사긴 했지만 다시 오를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거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옥 신랑 이름으로 빚이 생기면 그게 왜 사주신 거죠? 어머님 그동안 집 사주신 걸로 저한테 전화해서 친구들 시 이모님들 밥값 계산하라고 하신 거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 사달라고 하셔서 옷이랑 구두랑 사드린 거 이번에 가방까지 사드린 것까지 다 청구할 거예요. 정말 너 우리 아들 파혼시킬 거야? 너 정말 돈 보고 결혼했구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예단 예불한 것도 없으니 다 없던 일로 하자. 당장 나가거라. 저는 그 소리에 큰 종이 가방을 시어머니 앞으로 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뭐니 하면서 보시더니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고소장 피해 보상까지 해서 신랑한테 청구했습니다. 저랑 시어머니랑 싸우는 도중에도 한숨만 쉬고 있던 신랑이었고요.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났고요. 시어머니가 이러면 엄마 먼저 사과하세요라고 할 만도 한데 신랑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그동안 어머님 앞으로 들어간 돈들 하나하나 계산했고요. 제 시간들, 제 노력들, 그리고 자동차 계약금부터 스튜디오 예식장에 든 예약금 전부 청구했어요. 저한테 그 돈 입금 안 해주시면 저 이거 회사 사내 공고문에 올릴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난 좋을 줄 알아? 사람들의 뒤에서 한 수씩 하면 여자가 더 피해보는 거 몰라? 우리 아들은 남자라서 괜찮아? 누가 피해를 봐요? 신랑이 사람들 입방아에 자주 오르겠죠.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당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참지도 않을 거고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서 남자들도 피해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던 신랑은 미안하다며 내일까지 5천만 원을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내일 대출을 내서라도 바로 입금해줄게. 회사에는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말아줘 부탁할게. 나는 계속 이 회사에 다녀야 되니깐 여기서 마무리하자. 정말 미안하다. 신랑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돈만 주면 우리 아들 회사에는 싸워서 파혼한 거라고 해다오. 가방이랑 진주 세트까지 다 돌려주고 내가 말한 5천만 원도 돌려줄 테니까 우리 아들 인생에 더 이상 5천만 되지 않게 그렇게 정리하자구나. 아니요. 물건 돌려줄 필요 없고요. 영수증 드릴 테니까 제가 쓴 돈 100원 단위까지 맞춰서 입금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혹시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바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자동차까지 계산해 보니 8천만 원이었어요. 물론 다 받아냈고요. 진짜 얼마나 뜯어갔던지 다시 계산하면서도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집 사줬으니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빚을 주신 거였잖아요. 파혼하게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고모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했어요. 저에게는 귀인이신 거잖아요. 시고모님 덕분에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요. 누가 신혼집 준다고 하면 반드시 꼭 알아보세요. 저처럼 당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